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과 간호사법 상정을 놓고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잠시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한미 핵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 신설이 핵심인데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의 핵 무기로 대응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한미 정상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에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담대한 외교적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화답했습니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는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을 거칠 가능성이 큰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의 대책으로 마련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는데 6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1년 전보다 95.5% 줄어든 4조 5,8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경기교육청의 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적표를 유포한 피해자를 구속하는 등 6명을 입건하고 해킹범을 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핵 협의 그룹을 새롭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의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분에 걸친 백악관 정상회담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이 핵무기 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정기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 그룹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미국은 전략 핵 잠수함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더 자주 전개하면서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We are not walking away from that. 다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 담대한 외교적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제3자 변제 방식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 발표 이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굴종 외교다, 실용 외교다, 들끓는 여론에 윤 대통령은 20여 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외교적 결단이라며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e've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선 한미일 세 나라의 끈끈한 관계가 필수인데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반가운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gether, including through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to ensure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is free, is open, prosperous, and secure. 북핵 대응 등을 이유로 이미 삼각공조를 설파해온 윤 대통령 역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에서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일 회담, 한미 회담에 이어 한미일 회담까지 연달아 성사된다면 삼각공조의 큰 그림이 더욱 가시화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신 핵무기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간단히 설명하면 확장 억제를 위해 한국과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Bottom line here is there's even closer cooperation, closer consultation.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없던 새로운 확장 억제라고 표현하며 한층 강력해진 핵 억지력을 평가했습니다. 종전의 그 핵 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 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거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 종말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Look,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백악관은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 국방 정책이 핵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대가로 핵무기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등도 워싱턴 선언을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으로 보면서도 핵무기를 바라는 한국 내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불충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일각에서 핵 버튼을 직접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창설을 집중 보도하며 이후 한미일 간 연계 강화 방안이 과제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도쿄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오전 일본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현지 일본 언론들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핵 확장 억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제3국 간의 발표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하겠다면서도 한미 간의 확장 억제와 관련한 논의가 지역의 평화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米韓間で拡大抑止の強化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ることは、日米での拡大抑止の強化に向けた取り組みとも相まって、地域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가 담대한 외교적 결단이라며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마스노 장관은 한미일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이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에도 한층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의 전략 환경을 바탕으로 미일, 한미일, 한일 간 협력을 긴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이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1일 3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그럼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핵협의 그룹 창설과 관련한 내용과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체를 신설해 확장 억제를 강화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미가 핵협의 그룹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겨냥한 미군의 핵 전략에 한국의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미일 3국의 핵 확장 억제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을 연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온 게이자에는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핵 잠수함을 40년 만에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적극 나선다는 것을 보다 쉬운 형태로 한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전략 잠수함 파견 자체가 군사적 의미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핵무기를 포함해 한국의 방위에 관여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한미 정상 간 확장 억제 강화 전략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민감해하는 타이완 해협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시 중국이 민감해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했는데요. 중국 반응 짚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 부분 바로 타이완 관련 공동성명 수위였습니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타이완 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제시한 중국,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게 바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말이죠.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이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타이완 해협을 콕 집어 말하진 않았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나름 수위를 조절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에 대한 압박 범위와 강도를 더 높였다고 읽히는 대목이 따라붙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한 겁니다.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등 중국을 겨냥한 사례도 예로 들었습니다. 아직 중국의 이렇다 할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중국 외교부 브리핑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반도체 수출 통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발이 예상됩니까? 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관련 압박을 넣을 거란 외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죠.
중국이 제재에 착수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대신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도록 손을 쓸 거란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강 경쟁 구도를 벌이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한미 양국은 물론 정부와 기업 사이를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에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들으신 것처럼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나오지 않아서 립 서비스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러시아도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회담에서 군사 지원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소인수 회담 때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매우 짧게 언급한 정도라는 건데요. 공동 성명에서도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만 명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진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앞서 거칠게 반발했던 러시아 쪽 반응도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시진핑 주석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협상이 유일한 출구라는 시 주석의 말을 전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선전했습니다.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의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에 불을 끄는 중국 소방관 옆에서 미국인이 휘발유를 갖다 붓는 만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루 이틀 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미리 워싱턴 선언을 대략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도체법, IRA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 대신에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면서 한국과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미국 기자의 지적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And now we have an enormou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ell over $200 billion in long-term investment in semiconductors. And we're rebuilding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with those semiconductors. It's not designed to hurt China.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서 윈윈이라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I think it's a win-win. Most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believe that there's somehow a U.S. effort to slow them down, prevent their growth, or anything like that. We'd like to see them grow. 결국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습니다. 반도체법이 재선 출마 의지를 다진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성과인 만큼 일단 차후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이 바이오와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래 세대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또 많은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도전과 혁신 의지를 여기에 한미는 반도체 인재 등 4천여 명을 교류하는 데 모두 6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양자 기술과 항공 우주 등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이 워싱턴 선언 등을 골자로 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거라며 높이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이어 알아서 한 수 접은 초라한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여야 평가 나왔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제관계 공감대 형성 등 수많은 성과물이 도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협의그룹 신설 등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인 조치로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고 한반도 안정에 강력한 힘이 될 것인데 민주당이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퀀텀 점퍼가 이루어진 이때 트집 잡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으로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정책에서 나아간 게 없다며 방미 성과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모호한 회피성 답변만 들었다며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법안이 논의됩니까? 네, 잠시 뒤 여러 쟁점 법안들의 표결이 줄줄이 이루어질 본회의가 시작합니다. 먼저 진실화해 과거사위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 뒤에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8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특검을 꼭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쌍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후 법사위 심사 180일, 숙려기간 60일을 거쳐 최종 처리까지는 최대 240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관철 주장에 김건희 스토킹 법안이다, 방탄용 특검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당대표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인 것입니다. 또한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방탄용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되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한 차례 상정이 미뤄진 만큼 두 법안 모두 오늘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요구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논의할지를 따지는 부의 여부 표결이 진행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의 대책으로 마련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엔 여야가 이견이 없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마쳤고요.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는 한미 정상 간 북빈 만찬도 있었고
오늘 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게 됩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와 성과 짚어보고요. 또 정상회담의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요. 워싱턴 선언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태까지 한미 당국자 사이에서요. 네.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한국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뭐 훈련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이 전개될 때 한국도 그런 결정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합의 내용들이 문건화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시아의 핵심 동맹 국가뿐만 아니라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게 전부 다 맞춤형 확장 억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기밀 문건으로 회의록이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문건화돼서 일반에게 공개가 되지는 않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여태까지 협의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정상 간의 별도의 공동 선언문 성격을 빌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을 발족하기로 했잖아요. 네, NCG라고 하더라고요. NCG일 겁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그렇죠, 뉴클리어. 그러니까 확장 억제가 그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MD, 미슬 디펜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통한 억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핵자산, 그러니까 뭐 핵무기죠. 핵무기를 통한 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지금 NCG라는 거,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입니다. 이 핵 협의 그룹은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가 전개됨에 있어서 한국이 기획, 그리고 말씀드렸던 훈련, 그리고 전개하는 결정에도 어느 정도 인풋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에 관해서는 여전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회담 전에 전화로 굉장히 책임 있는 미국의 인사가 브리핑을 갖다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여전히 미국의 핵무기의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 점은 내가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NCG가 신설된 거, 그리고 핵 잠수함을 한반도 맞습니다. 해변에 이제 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 NCG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핵 잠수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례적으로 전개가 된다. 이게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요. 핵으로 추진되는, 핵연료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한 그런 핵 공격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잠수함에서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로 뭐 이론적으로 이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은요. 일단 북한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한국이 이게 대북 억제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핵 공격 잠수함을 좀 상시 배치해주면 고맙고 자주 조금 배치해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상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상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1980년도를 마지막으로 전개가 된 적이 없는데 이게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개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 등 때문에 미국이 거절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상시 배치는 아닙니다.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겁을 내는 것이 사실 뭐 전략 폭격기를 통해서도 북한에게 핵 보복을 감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상에서 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에게 전략 폭격기로 보복을 할 때는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이 전략 핵 공격이 잠수함 경우에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조용하게 잠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불쑥 뭐 핵 보복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죠. 네. 상당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예.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한 핵 억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우려하기로는 이게 정례기 때문에 네. 좀 모호하다라는 네. 지적도 네, 있고요. 네, 네. 또 괌에 있는 걸 한반도 해역으로 가까이 온다고 네, 해서 네, 이게 네.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NCG에서 이제 치열하게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덜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같은 경우에 한국과 좀 덜 공유하려는 어떤 그런 관성이 작용할 거예요. 예. 이 NCG라는 것을 이제 막 발족했으니까요. 이게 어느 급에서 회의가 진행될지 차관보급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급의 회의인지 저는 잘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막 지금 발족하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본 게임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할지 여부도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치열한 밀당이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이제 NCG가 아니라 거기 NPG더라고요. 맞습니다. 핵 기획 그룹. 예, 그러니까 플래닝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 NPG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두 그룹 모두 핵 억지에 관련된 협의체 기획을 위한 그런 그룹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유럽의 핵 공유 같은 경우에 유럽의 NPG의 경우에는 유럽 대륙에 미국의 전술 핵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뭐 큰 장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역외에 있는 핵무기를 전개한다라는 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토의 NPG의 경우에는 다자간 협의체입니다. 예. 다자간 기획체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미국과 영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획체인데 그렇군요. 기획을 예. 미국과 영국만 하고 있고 다른 나토 동맹국들은 뭐 거의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NCG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만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양자 협의체군요. 예. 양자 협의체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뭐 한국을 소외시키려면 소외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 미국 혼자만의 협의체입니까? 그러니까 예. 한국을 갖다 소외시키기는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해서 네.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쭉 짚고 있는데 이번 워싱턴 선언이 기존에 우리가 핵 우산은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네.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어요. 뭐 핵우산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이건 말로만 이제 작동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관한 모든 정보는 사실 미국이 철저하게 이제 기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핵무기에 관한 정보는 한국에 와 계신 이 주한미군 사령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무슨 뭐 전략 핵폭기가 뜬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는지 이거 잘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정보를 갖다가 지금 공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억지가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의 핵자산을 전개함에 있어서 한국의 현무류의 탄도미사일이나 수락미사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국의 전략자산이 미국의 핵억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태까지 미국의 확장 억제였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 한미 확장 억제의 개념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화했다는 것은 아닌데 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본게임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한국이 철저하게 협상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화제를 돌려서요. 정상회담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잖아요. 네. 국빈 만찬 참석할 때 영상을 보니까 화면에 뭐 벚꽃도 좀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꽃이죠. 진달래꽃도 네. 같이 있고 네. 또 이 전체적으로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예.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겁니다. 이 국빈 방문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좀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국빈 방문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게 공식 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공식 예. 방문을 할 경우에는 그냥 국빈 만찬도 없고요. 그냥 간단한 오찬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질 바이든 여사가 굉장히 꼼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메뉴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만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벚꽃 한 2m짜리 되는 벚꽃을 갖다 이렇게 큰 그 화분에 담아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했는데 이거는 질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고요. 예. 이게 지금 이맘때 워싱턴 D.C.의 가장 최고의 명물은 벚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벚꽃 밑에서 저녁을 좀 즐기라는 어떤 그런 배려였는데 이제 벚꽃하면 또 이제 일본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진달래를 한국 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또 배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뭐 하여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빈 초청이 이번이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두 번째라고 두 하는데 번째입니다. 맞습니까? 예. 첫 번째는 마크롱,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고요. 예. 이게 국빈 초대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 초청국의 정상 내외가 나가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극진한 이 예우를 갖춰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초청국에서 다 지금 감당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국빈으로 타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꽃부터 메뉴까지 일단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리고 어떤 손님들 초대도 했지 여기에 대한 네. 관심도 높았잖아요. 네네. 누구 왔었죠? 글쎄 뭐 제 눈에 당장 띄는 것은 제가 저 역시 야구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온다라는 거. 제가 유학 시절에 이 박찬호 선수 호투하는 것을 보고 이제 외로움을 많이 달래고 했었는데 이제 안보나 경제처럼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교류 측면에서 우리가 안젤리나 졸리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안젤리나 졸리 보이네요 지금 화면에. 안젤리나 졸리의 자녀 누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계 그 많은 좋은 학교 중에서 한국의 그 사립학교 제가 어떤 학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나 딱 집어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그 자녀가 한국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뭐 달라진 위상, 문화 파워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분위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띄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우리 경제가 기대했던 게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지금 보게 생겼잖아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좀 줄이는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합의는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뭐 대표적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다음에 칩셋, 반도체 법안이라는 게 지금 행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낸 정책이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지는 성격을 띠고 정책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법을 갖다가 당장 폐기할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할 수 있는 게 시행세칙 뭐 좀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조금 뭐 좀 만들어내봐라 뭐 그런 압력을 갖다가 넣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당장 어떻게 정상회담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조금은 중장기적인 뭐 어떤 안목에서 교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되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조금 노력해야 됩니다. 뒷전에만 있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조금 미국의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회담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그 우크라이나와 대만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 로이터 통신과 했던 외신 인터뷰보다는 수위가 좀 많이 낮아졌죠? 거기서 뭐 수위를 한층 높이셨기 때문에
약간 수위 조절이 된 게 아닌가 뭐 예.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말씀은 틀린 건 없죠. 왜냐하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멀쩡한 주권 국가를 러시아가 백주대하에 침공을 해서 벌인 침략 전쟁이거든요. 예. 이런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제 질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해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한국도 나중에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인식이 맞는 것이고요. 예. 단지 이제 뭐 한국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한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미국이 뭐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미국 측 입장에서는 뭐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상 차원에서는 한국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상하원 지도부 초청에 따라서 의회 합동 연설하잖아요. 네. 어떤 메시지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게 정말 혈맹입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의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36,000명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국가에 파병이 돼서 36,000명이 자유를 지키려고 정말 희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한 혈맹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 한미동맹은 정말 한국은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었고 미국이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비대칭 동맹이었었는데 하지만 그런 동맹 때문에 제2의 한국 전쟁도 예방할 수 있었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맹이 이제는 포괄적인 글로벌 차원의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뭐 우주, 뭐 사이버 다양한 이슈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도전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를 흔들어대려는 세력이 있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그런 자유주의를 흔들어대는 세력을 막아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할 것이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4조 5,800억 원 영업 손실이 났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4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서 95.5% 줄었고 매출액도 63조 7,454억 원으로 18%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조 5,746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86% 넘게 급감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부문은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영향으로 4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났지만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은 신제품 판매 호조로 4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등 4개월여의 심사 끝에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시정 조치는 함정 부품업체인 한화가 함정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입찰을 진행할 때 경쟁 사업자에 비해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차별하거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화가 경쟁 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 비밀을 계열 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 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조 씨를 변호한 바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임대인 부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의 집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박 씨 부부가 파산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접수는 모두 118건에 달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피해 금액이 4,7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꼬리물기 하는 차량을 옆에서 그대로 들이받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뒤에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과실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자동차 보험 사기입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교통사고 1,580여 건을 고의로 낸 뒤 보험금 84억 원을 뜯어낸 109명을 적발했습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친구나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사전에 공모해서 운전자나 동승자로 역할을 바꿔가며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액은 매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적발한 보험금은 4,705억 원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 12%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보험 사기 피해액의 40%가 넘습니다. 실선이나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를 노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차선을 안 지키는 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를 일부러 피하지 않고 부딪히거나 임신부인 척 지나가는 차량의 신체 일부를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가 의심될 때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부터 확보해 놓으라고 조언합니다. 또 현장에서 운전자가 합의하는 대신 보험사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올라온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수갑을 찬 소년이 파출소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소년은 경찰관의 배를 2차례 걷어차면서 자신과 싸우자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7일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잡혀온 이 소년은 촉법 소년인 만 13세 중학생으로 형사처벌 없이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낮 동안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다시 따뜻해진 날씨에 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따뜻하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4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내륙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며 날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서풍이 불겠고 특히 영동지방에는 양간지풍으로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무척 커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중반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표결이 있고요. 간호사법 상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장 상황 연결해보고요. 또 더 정치 시간에 관련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